예, 반갑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발표 이후에 지금 정치권이 안개 속으로 좀 가고 있죠. 뭐 굉장히 좀 불안정합니다. 어떻게 될지 상당히 지금 모르는데, 자 어쨌든 탄핵은 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일단 뭐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향후 시장 흐름 참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참 불안하죠. 그래서 향후 시장 정치권 변동에 따른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점검하고 또 주요 핵심 우리가 대응할 포인트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치 리스크는 좀 단기적인데요. 뭐 길게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증시나 경제 쪽은 우리가 소위 하는 경제 논리로 움직이죠. 근데 요즘 참 시끄럽습니다. 일단 시끄러운 부분들 일단 우리가 하나씩 점검해 보면 일단 환율은 크게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비상계엄 발표 이후에 1442원까지 갔다가 지난 금요일 날 1423원에 마감은 했습니다. 어쨌든 환율이 많이 올라서 좋은 건 아니지만 시장 흐름. 자, 비상계엄 이후에 결국 이제 그 대통령 탄핵안은 부결이 됐죠. 여당이 이제 108석이고 야당은 192석인데 195석으로 미달이 되면서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요. 뭐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 공동 운영을 하겠다 담화를 발표를 했죠. 윤 대통령은 이선을 후퇴를 하고 직무정지를 한다. 그리고 근데 무슨 권력을 누구한테 물려주고 하나요?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지. 논리적으로는 좀 말이 안 돼요. 하여튼 뭐 저는 야당 편도 아니고 여당 편도 아닙니다. 뭐 투자자 입장일 뿐인데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또 이선에 후퇴를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뭐 이상민 행자부 장관이 사퇴를 했는데 후임을 또 인선을 한대요. 뭐야 이거 이선에 후퇴하는 건지 뭔지 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정치권 불안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저도 100% 알지는 못하죠. 다만 흐름상으로는 이런 이제 정치 변화들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 동향 시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소위 얘기해서 CDS 금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기업이나 채권의 어떤 가상 금리입니다. 채권의 가상금리, 즉 다시 말하면 채권 발행을 할 때에 기존 시장에 된 금리 플러스 위험, 금리가 플러스 가산이 되는데 결국 이 CDS 프리미엄이 높아질수록 뭡니까? 그만큼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시중금리가 급등을 하고 부도 위험, 즉 우리가 이제 IMF 사태를 겪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처럼 CDS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 증시는 작살납니다. 그죠? 근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비상계엄 발표 이후에 국내 이제 그 CDS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어요. 그럼 아직까지는 국내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은 소위 해서 디폴트 사태에 빠지는 건 아니죠. 지난 이제 팬데믹 때 코로나 때와 그다음에 미국발 금리 인상 본격화될 때 치솟던 이 CDS 금리가 최근에 이런 정치적인 변동에서는 크게 높지 않았다. 결국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환율하고 CDS 금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파악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돼요. 뭐 정치권 불안하니까 경제가 안 좋지만 경제 박살나는구나. 물론 안 좋죠. 하지만 우려만큼 나쁘진 않다. 근데 반대로 표현하면 뭐예요? 환율이 추가적으로 급등하지 않고요. 예. 그리고 CDS 프리미엄이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오르는 그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은 시장은 관망 혹은 정치적인 변동 속에서 안정세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지 우려만큼 그렇게 막 빠지거나 급락하는 그런 상황 오지 않는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알아볼 거는 과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과거의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 방향들은 증시의 방향은 뭐예요? 결국은 이 코스피 증시 흐름하고 이 ISM 제조업 구매자
지표죠. 이 ISM 지표를 보면 최근에 ISM 지표가 빠지면서 시장이 빠진 것도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뿐이지 이게 증시나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 물론 단기적으로 변동을 준 건 맞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변동을 준 건 맞지만 결국은 증시 방향하고 경제 지표하고 같이 움직였다는 거. 그럼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변동성이 커질 때 던져버리죠. 던져버립니다. 한번 지표를 통해서 한번 보죠. 코스피 시장입니다. 뭐 사실 이게 이제 9월 달부터 수급 동향이에요. 9월 13일 선물 만기일부터 12월 6일까지의 수급 동향인데 코스피 지수예요. 최근에 이런 코스피 시장을 보니까 어때요? 이 지수, 이 검정색이 지수잖아요. 코스피 지수, 이 저기 뭐야 그 예, 코스피 지수가 빠질 때 결국 뭐예요?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면서 빠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누가 엄청나게 팔았나요? 여기 이제 검정색이 코스닥 지수인데 뭐 여기까지 빠졌죠. 여기까지 빠질 때 가장 많이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개인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장도 안 좋고 뭐 최근에 미국 증시로 많이 빠져나간 것도 있고 또 비트코인 시장, 코인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강세니까 그쪽 빠져나간 것도 있고 코스닥 시장의 가장 매도세는 결국은 개인들이었다. 심리가 불안하고 대체 투자선이 생기다 보니까 많이 빠져나간 부분. 따라서 이런 정치적인 변동보다는 중장기로 봤을 때에는 중장기로 봤을 때에는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뭐 그리고 지난번에 NK 트레이딩이 발생이 되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던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지 정치적인 변수는 아무래도 불안한 심리를 가중시키지만 결국은 경제 논리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우리가 알고 가면 최근 시장이 많이 하락했다고 무서워하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반대로 보면요. 경기가 좀 안 좋고 최근 지표가 안 좋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트럼프 스톰이 부각이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의 그런 하락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트럼프 당선 플러스 한국 경제의 부진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죠. 예,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거지 꼭 이번에 비상계엄 발표 때문에 정치권 불안 때문에 시장이 단기 변동성은 생겼지만은 그것 때문에 계속 하락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염두를 해두시고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냉정한 이성을 살필 때죠. 이미 뭐 나갈 만큼 외국인들 다 빠져나가 있어요. 이미 이미 빠져 있고 상반기에 샀던 외국인들이 다 나갔던 LS증권의 지금 자료인데 이런 부분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할 때 지금 시장은 변동성은 크지만 어쨌든 비상계엄 발표를 해서 윤 대통령은 이제 뭐 하야를 하거나 뭐 탄핵을 받거나 어떤 식으로든 물러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정당별 정책들이나 수혜 업종, 섹터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당별로 살펴보면은 기존의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쪽, 특히 원전 쪽을 좀 강조를 했는데 아마 정권이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죠. 물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유지가 될지 아니면 탄핵이 되면서 이렇게 넘어갈지, 그죠?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기나 폐지 쪽인데 이쪽은 과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상속세를 강화하는 부분 여긴 약화 혹은 폐지 쪽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뭐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공조를 강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북의 이런 이제 평화 쪽으로 대화 쪽으로 좀 많이 가는 이런 부분들 따라서 여기에 따르는 업종별 섹터별
변화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어떤 그 업종들이 육성이 되고 빠졌냐, 이거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뭐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을 많이 육성을 했지만은 지금 2차 전지는 뭐 미국의 이제 IRA 폐지 때문에 좀 상당히 두들겨 맞고 있죠. 반도체 마찬가지. 그렇죠. 대신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수혜가 될 가능성. 공통된 거는요, AI 쪽입니다. 이건 대세죠. 예, 이건 대세. 그리고 과거에 물론 최근에 저도 바이오 쪽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바이오 쪽이 상당히 또 육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로봇 쪽과 AI 쪽은 미래에 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그런 육성 산업들이 있는데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다. 혹은 유지가 될 때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책별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이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뭐 지금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많습니다. 이게 좀 추가적으로 탄핵을 더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산타랠리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 분명한 거는 예, 산타랠리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정치적인 출렁거림, 예, 출렁거림은 오래가지 않는다. 반대로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급락이 나온다. 이거는 길게 보면 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매수 관점이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불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걸 알고 계시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새로운 대통령 선거까지 단기 변동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0.809배수까지 내려갔어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여기서 추가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저는 위기가 아니고 이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정신도 없고 시장 뭐 이슈 변화에 따라서 많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항상 그래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위기 속에 기회가 옵니다. 예, 그 말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기 속에 항상 기회는 옵니다.